카메라를 든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있는데요. 내 사진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입니다. 남들처럼 느낌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나 구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그냥 조금 더 선명하고 깔끔해진 평범한 사진이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카메라나 기술적인 방법이 좋은 사진을 찍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습관이나 태도로 사진을 찍는지가 결국 사진 속의 느낌과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진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 아닌 습관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제가 말만 하면 심심하니까 구경하시면서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후회할 때가 있죠. 아, 카메라 챙겨올 걸 할 때요. 저는 이런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길을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작 카메라는 집에 있거나 가방 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꺼내기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훌륭해서 그럴 때마다 꺼내서 찍긴 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보다는 사진 품질이나 이런 디테일한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카메라를 챙겨 다니고 싶어서 작은 똑딱이를 하나 사서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는데 메인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전보다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이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못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사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정말 멋졌는데 집에 와서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던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촬영하는 대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이쁜데? 하고 고민 없이 셔터를 눌렀으니까요.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촬영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좀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어떤 풍경을 찍고 싶으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고민해보는 거죠. 빛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구도가 더 매력적인지,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각도에서 보는 게 더 이쁜지, 표정이나 제스처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요. 유심히 관찰을 하면 작은 디테일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디테일들이 사진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찍고 싶었는지, 피사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습관이 쌓이면 좋은 사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맑고 화창한 날만 사진 찍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촬영하기도 쾌적하니까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카메라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 맞으면 카메라가 고장날까봐 그런 걱정도 한몫한 것 같네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주더라고요.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된 자동차 불빛,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 비 오는 날 특유의 진득한 색감, 이런 맑은 날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사진 속에 가득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날씨에 좀 얽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흐리면 구름이 만들어내는 그 부드러운 빛을 활용하거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신비로운 느낌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날이 짓궂을수록 더 특별한 사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다고 카메라를 가방 속에만 두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심지어 흐리고 우울한 날도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내서 담다 보면 여러분들 사진도 분명 더 특별해질 겁니다.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외장하드에 남는 사진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제의 유무였던 것 같습니다. 주제나 컨셉이 없는 사진은 어딘가 좀 밋밋하고 어떤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컨셉을 잡고 촬영한다는 게 저같이 취미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쉽게 만들어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한 장면을 참고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영화의 한 장면은 그냥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면에 담긴 상황이나 감정,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캡처해놓고 관찰하는 연습을 좀 했는데요.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구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처음 배울 때 접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의 틀을 깨는 그런 구도들도 정말 많았고요. 왜 이런 구도를 선택했는지, 조명은 어떻게 사용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력이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에서 참고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옆에 두고 비슷하게 따라 찍어보는 겁니다. 빛의 방향이나 강도, 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따라 찍다 보면 자기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캐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도 하게 되고요. 점점 표현 방법이 늘어가다 보면 그걸 발판 삼아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제가 초보 시절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 방법들인데요. 사실 이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카메라를 항상 챙기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순간이 와도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잖아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많이 찍어보면서 동시에 다른 좋은 사진들을 통해서 보는 시각을 키워나가면 사진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카메라를 항상 꺼내기 쉽게 가까이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서브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이 RX100 시리즈의 커스텀 세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니 카메라, 특히 RX100 시리즈나 GV1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